이제 알게 된 지 11년 정도 됐나요? 11년 정도 됐어요. 11년 정도 됐고, 그동안에는 뭐 산전수전 이렇게 많은 걸 겪었는데, 다비수와 오창영을 함께 할 수 있는 교과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아이들을 하면서 다비수와 오창영을 계속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다비수 오창영이 알려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동안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은 교과에서 해야 하는데 가르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결국은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수능에서 수학을 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인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아이들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학년들은 무조건 다비수 그리고 다비수 J2 10권 정도 하게 되면 오창영 논술 수학을 필수로 넣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비수 1시간, 오창영 1시간 이렇게 해서 주 2회나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친구는 1회로 2시간씩 해서 20만 원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는 네? 너무 싸요? 네, 학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시간에서 20만 원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교과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도록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다비수에 배운 거, 오창영에서 배운 거를 다른 학원 가면 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친구들은 뭐 하려고 배웠냐고 부모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고력 수학을 하는 이유는 교과를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고력 수학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두뇌 개발 프로그램인 다비수와 오창영을 해야 잘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 봤을 때 오창영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수학하는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창영 논술 수학을 한 친구들은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너무 편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처음에는 오창영을 뭐 콧방귀 끼듯이 이렇게 하던 선생님이 이제는 가르쳐 보면 차원이 다르니까 얘 꼭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희 학원은 6학년까지는 필수로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방정식 안 되는 친구들은 오면 한두 달 만에 1, 2권을 무조건 끝내게 해요. 그것만 계속 시켜요. 주 3회.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면 지금은 5학년 친구들이 들어와서 다비수, 속성 다비수를 시켜요. 4, 5, 6학년이 오면.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2시간씩 10시부터 12시까지 12시 반까지를 매주 한 2개월 정도를 16명에서 20명 정도를 매주 시켰어요. 시켰더니 얘네들이 어떤 사고가 되냐면 선생님 왜 이런 방법을 안 가르쳐 주세요? 완전 대박이라면서 신박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그 친구의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얘 다비수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구몬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비수에 왔어. 그리고는 그 친구의 친구들이 또 다비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6학년 친구의 동생 7살 뭐 이렇게 되면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어떤 일이냐면 학원 원장님들 자녀들이 저희 학원에 와요. 강남의 국어학원 원장님 자녀 2학년이 왔는데 소마에서 뭐 4학년, 5학년 것까지 했다나 그런데 제가 17 곱하기 9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못 푸는 거예요. 암산으로. 그래서 4학년, 5학년 것까지 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17 곱하기 9는 17이 10개에서 한 개만 빼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원장님이 눈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아무리 고학년 거를 해도 구멍이 나 있는 구멍을 메울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비수를 시작했어요. 이제 한 달, 2달째 들어갔는데 엄마가 이제 해보니까 다비수의 사고를 이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2달째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 엄마가 하는 말이 원장님 제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자기는 이 친구를 과외를 또 붙이고 있대요. 교과 수학을 과외를 붙이는데 원장님처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교과 수학은 그 선생님한테 가르칠 테니까 대신에 다비수만 주 4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1시간 반씩 4회. 그래서 제가 이제 45분 주 2회 해서 14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몇만 원이죠? 56만 원이 되잖아요. 56만 원이 된다. 그래도 가르치겠냐? 가르치겠대요. 빨리 가르쳐서 오창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부터 오창형을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특별한 케이스라 4학년, 5학년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저희 2학년 친구, 가곡초등학교 다니는 어떤 친구가 방정식 1권, 2권, 분수 3권, 4권 이렇게 했는데 6학년보다 수학을 더 잘해요. 근데 얘는 빅토리 하다가 J1, J2, J3 지금 11권, 12권을 마지막으로 하고 얘는 저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비수 배운 거 다 끝내달라고 해서 이번 달에 계속 교과를 안 하고 다비수만 지금 저랑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길 가다가도 형아들 문제 풀고 있는 비례식 나오면 3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는 학교에 가서 근데 조금 이렇게 약간 산만하긴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소문을 내준 거예요. 나 6학년 수학 한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2학년 아이들이 와서는 도대체 그 친구가 배우는 게 뭐냐고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한 120명 조금 더 되는데 일주일에 한 서너 명은 등록하러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2, 3학년, 1, 2, 3학년 그리고 4, 5, 6학년은 이제 여기에서 연계된 친구들 속성다비수를 필수로 시키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중등부가 한 20명 정도 나머지는 다 초등부예요. 근데 그 친구들 다비수 안 한 친구 없어요. 다비수, 오창형 논술수학 필수로 다 시켜요. 그리고 왜냐하면 중등부 선생님들이 시켜봤을 때 오창형 안 하면 중학교 수학을 이해 못하거든요. 걔는 공부내서 이거를 그냥 나누고 이항해서 뭐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우리 친구들은 4x는 16, 바로 x는 뭐 4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원장님들 자녀들에게도 필수로 다비수 오창형 논술수학은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체계가 좀 잡혀가는 것 같고 일단은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지? 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학원에 오는 100명은 다 다비수 오창형 논술수학을 모두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부장 최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가지고 저희 본사에서 교육하게 된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소리 괜찮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되게 다 대부분 아시는 얼굴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심장이 콩닥콩닥거려요. 오랜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퀴즈 콘텐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12시까지는 기본 교육을 해드릴 건데 다비수 퀴즈와 한글방글 6세 내용 콘텐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전주에서 수업을 아주 노하우로 잘하고 계시는 팀장님을 모시고서 시연 수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에 이어서 저희 울산에서 또 본부장님께서 같이 선생님하고 올라오셔서 리딩 앤서를 가지고 이 상담을 수업으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비결을 또 공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알짜배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아시고서 오신 것 같아서 분명히 여기서 얻을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뒤에서 많이 배울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교육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여기를 좀 갔다 와봤어요. 한참 이슈죠. 발음도 하기 어려워요. 챗 GTP.
여기를 다녀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챗 GTP가 나온 이후에 세계와 직업군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5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를 듣고 왔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기 서울대 AI 공학 교수님,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현재 정책 전략 리더로 계신 분, 그다음에 AI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성공하신 젊은 대표님, 그다음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만든 한국 부사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해줬던 것들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교수님은 이제 AI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연구가 되어 왔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2000년대 21세기가 아니라 이미 60년대부터 사실은 시작되긴 했어요. 최초의 개념적으로만 따지면 슈퍼컴퓨터가 발생할 때부터 사실은 AI가 조금은 발전이 될 수 있는 기틀이 있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발전된 흐름을 쭉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까지 산업 사회로 오기까지 뭐 한 100년이라고 치면 산업에서 정보화 시대를 오기까지는 50년이 채 안 됐고 앞으로 또 이런 AI와 슈퍼컴퓨터들이 가지고 활동하는 시기는 또 50년보다도 짧은 시기가 될 거예요. 발전이 되기까지가. 그래서 사실은 인간으로서 좀 위기를 많이 느끼기는 할 텐데 그렇게 될 필요는 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 AI라도 슈퍼컴퓨터라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서울대 교수님께서 연구해 보니 현재로서의 한계는 뭐냐면 스스로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거는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처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그거는 인간보다 너무 잘하는데 근데 그런 처리를 하기까지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공부를 하려는 그런 학습이 없어요.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발현이 되면 지금 기술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AI가 나올 것이다. 또 그거를 목표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른 분들도 똑같이 얘기한 게 사람이 하기 쉬운 일은 오히려 로봇가 하기 어렵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은 로봇가 하기 쉽다라고 공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도 마찬가지죠. 팩토리도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로봇이나 이런 대체가 될 거지만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제 날이 좀 이렇게 막 덥다 보니까 물을 먹고 싶어요. 자, 그래서 물을 주세요라고 옆분한테 얘기를 하면 그 옆분이 어떤 거를 주죠? 물병을 주거나 물이 담긴 컵을 주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로봇한테 물 좀 줘라고 얘기를 하면 액체인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에 조금 응용된 활용을 일상생활에서 습득된 지식이 없으니까 정말 그 잡아지지도 않는 물을 주려고 하는 거죠. 로봇이나 AI는. 그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이거는 인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아직 로봇은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영역은 고유하고 이 뇌라는 게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 뇌는 기계가 따라오려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많은 노력들과 연구들과 기술이 필요할 텐데 근데 스스로 자가복제하고 어떤 그 영역까지 가기까지는 아직도 연구할 게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이 아래 인문학 교수님 오기 전에 이 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차원의 이 연구된 AI가 어쨌든 후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연구가가 되면서 결국 치고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또는 어떤 지식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충분히 다 스스로 습득하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의 머리가 될 것인가? 무슨 교육이 그럼 그게 필요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 한 1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또는 단순히 한 1년 전만 생각해도 이 오픈 AI라고 챗 GTP를 만드는 것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혹시? 전혀 못했죠. 나오고 나서 너무 놀랬잖아요. 그런 거를 누군가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머리가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해 왔죠. 교과에서도 수학을 과정 중심으로 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학년 교과서에 보면 여러 가지 덧셈으로 풀어볼까요? 여러 가지 뺄셈으로 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차피 하나일 거예요. 수학이니까 특성상 하나일 건데 어떤 여러 과정, 여러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볼 것이냐 이거를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왜? 이런 기계들에게 어떤 기계, 이런 모든 AI가 어떤 생각의 과정의 흐름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 인간이 알아야 명령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교육은 아이들의 사고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인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탁월한 게 지금 수학 교육입니다. 이미 공교육 바뀌었고 아주 행운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비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비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 그런 기적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앞으로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전 또 이분의 말에 감동을 했지 않습니까? 인문학을 강의해 주신 이 철학자분께서 하신 말이 그러면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AI를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결국 AI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건데 그러려면 어떤 학습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뭐였을까요? 문해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문해력 학습을 키워야 이런 수학이 가득한 이런 AI에게도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제가 그 팜플렛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 다비수는 완벽하다. 자, 수학과 인문학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기초교육을 저희 다비수가 지금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다비수를 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아져 있어서 힘든 부분을 느끼실 것이고 이제 리딩 앤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수학적인 감각이 조금만 있으면 하는 부분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는 같이 가려는 계획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는 이제 다비수를 더욱더 발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아이들 생각머리를 만들어주려는 열정을 가지고 함께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을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겠느냐에서는 다비수가 퀴즈 영역부터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5세, 6세, 7세 연령으로 콘텐츠와 교재와 학습의 난이도 수준을 잘 맞추어서 준비를 했고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수업을 잘 지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콘텐츠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라인 도구를 모두 다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이 즐겁고 즐거운데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비수 수학이라 함은 다양한 비법의 수학이에요까지만 알고 계지 말고 조금 더 이 다비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요 파란색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를 시작. 수를 가르고 모으는 놀이학습. 유아 퀴즈 단계에서만 정의하는 거예요. 수를 가지고 놀 거예요. 놀이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넣어줄 건데 그 놀이의 핵심 키워드는 모으기, 가르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다비수에서는 수, 가르기, 모으기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거를 바탕으로 5종 원리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이런 수 가르고 모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분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질문을 어떤 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맨 뒤에
강민구 지사장님? 제가 이름을 좀 잘 외워서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새해가 되면 이제 올해는 운동 좀 해야지 계획을 잡죠. 아니라고도 하지 마시고 내려가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뭐 새해가 되든 여름이 오든 항상 운동을 하려는 계획을 갖잖아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자, 그러면 내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하려면 최소 이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정도로 혹시 생각하실까요? 6개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아리따운 우리 마금난 지사장님, 우리 만약에 좀 더 막 예쁜 그런 옷도 입고 그러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운동을 한 몇 개월 정도 하면 일단 최단기로 할 수 있겠다. 대충. 3개월. 맞아요. 95%가 3개월에서 6개월 얘기를 하세요. 자, 3개월, 6개월 운동을 해야 돼. 그 기간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자, 그때 해야 되는 운동은 여러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테니스가 될 수도 있고, 러닝머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동작을 꾸준히 반복을 해야 내가 3개월, 6개월 그 정도 해야, 뭔가 좀 체중이 감량된 것 같아. 근육이 좀 붙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우리 뇌에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뇌도 바이오 리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 몇 개월 이상은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모두가 당연히 알고 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셨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조금 답답한 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반복 사고 훈련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단단한 생각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사용하는 도구가 다비수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특정 3개월, 6개월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상담하실 때 당연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한 달 지나면 녹음 중이라 그런데 급하신 분들은 막 왜 이거밖에 안 되죠? 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현장에서. 저희 아이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여기밖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밀리시면 안 돼요. 좀 진도를 빨리 뺄까요? 그럼 어머니?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시고 아니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 이제 막 몸이 열이 날라고 막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뭘 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우리는 몇 개월이 걸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에 이제 준비되어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수를 가지고 가르고 모으는 놀이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뇌의 사고력이 운동이 되고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 보았고요. 연령별로 이제 학습을 배우는 범위를 같이 보면은 5세, 6세, 7세가 배우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7세는 거의 빅토리에서 배우는 것과 거의 비슷한 범위로 배우게 되고요. 6세 친구는 4단계 학습이라고 하는 수 개념을 배우는 내용과 그 다음 단계 5종 원리 5개를 다 배우는 시간까지가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5세는 그거보다도 좀 더 5종의 원리를 적게 배워요. 3개 정도까지 배워요.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5, 6, 7세가 어디까지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범위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1년 커리큘럼이라 함은 교재 기준으로 10권이에요. 이제 가방에 들어있는 교재도 지금 30권의 전체 교재가 들어있는데 10권이 한 권당 한 달 기준으로 저희가 잡아놨어요.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안에 내용이 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도 한 달이라 함은 뭐를 목적으로 하느냐? 활동 수업을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시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빅토리나 베이직처럼 개념을 살짝 가르쳐주고 그 개념이 적용되기까지 문제를 풀어 훈련하는 시간은 오히려 키즈에서는 많이 없어요.
키즈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놀이를 통하여 집중하고 흥겹게 해준 다음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는 내용이 많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함께 놀이를 해주시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충분하고 풍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1년에 배우는 주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차피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쌓아 올라갈수록 그 다음 단계의 영역으로 배울 수는 있고 또 그 전에라도 이미 아이들은 충분히 머릿속에 그 뭐랄까요 수 감각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조금씩 생기게 돼요. 5종 원리를 5세 친구들이 3개까지만 배우지만 6세 가기 전에 이미 다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우리는 오늘 6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학습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세에 대한 것만. 자, 요 6세 안에서의 10권 교재 기준으로 보면 오늘 받으신 교재는 1에서 30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5세 거는 1에서 10호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6세는 11호에서 20호 정도, 7세는 21호에서 30호 정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을 사실 너무 딱 나누기보다는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어떤 학습을 한 정도가 어느 정도 있냐 없느냐를 좀 보시고서 얼마든지 그 교재는 좀 라인을 넘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세여도 21호가 아니라 11호부터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세로 다시 넘어와서 자, 이 6세에서 4단계 학습과 5종의 원리가 10권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재가 4단계 학습이 4개 권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5종의 원리가 6개의 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학습을 할 거라는 얘기이고요. 5종의 원리는 한 교재에 한 주제씩 이렇게 학습을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연령별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좀 학습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수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수학을 배운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뭐부터 가르쳐줘야 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수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흔히 한글로 말하면 자음과 모음을 아이들한테 먼저 알려주듯이 수학을 가르쳐주고자 할 때의 처음은 수를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왜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키워보셨을 때 숫자 읽고 쓰는 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긴 게 3이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3을 따라 쓰기 시작하면 여기 1개, 2개, 3개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3이라고 해. 이렇게 가르쳐주죠. 요런 수부터 가르쳐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사실 0부터 9까지긴 하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1부터 10까지로 기본수라고 하고는 이 기본수를 가르쳐주는 게 우리 퀴즈 학습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수는 뭐를 가르쳐주는 게 수를 가르쳐줄 것이냐, 주는 것이냐라고 하면 아이들 눈높이 기준에 2가지 측면입니다. 숫자라고 하는 글자 모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막대기처럼 쓰는 건 1이라고 해. 그리고 아까처럼 볼록볼록하게 생긴 건 3이라고 해. 그 다음에 2번 나눠서 쓰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긴 건 5라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벳을 배우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냥 이 모양이 5구나. 이 모양이 6이구나. 요렇게만 모양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숫자 글자 모양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고 2번째는 양개념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모양이 그래서 몇 개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5라는 것은 5개니까 손가락으로 5개를 세어가면서 5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우리는 튼튼한 오동이가 있으니까 오동이의 동그라미가 5개라서 5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다라고 하는 양개념이 바로 이 2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2가지가 같이 아이들한테 지도가 되어지는 부분이 수를 가르쳐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사실 퀴즈를 접해볼 기회나 경험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서 이 개념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아이들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취득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구분이 되는 게 아마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음 해가 되고 나서 3살인 친구한테 몇 살이 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우진이 몇 살이야? 이러면은
네 살이요 이러면서 손가락은 여전히 3개잖아요. 그 양개념과 숫자 모양이 아직 매칭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못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어쨌든 2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게 있더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숫자를 알려주면서 사물을 3개씩 갖고 와서 구슬 3개도 3이고 사과 맛있는 사과 3개도 3이고 강아지 3마리도 3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3개라면 무조건 3이라고 한다라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개념을 매칭해 가는데 다비스에서는 그런 양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하나로 딱 모양 하나로 고정을 해놓은 거죠. 세모 모양이라고 하면 이제 3이라고 한다. 왜 3이라고 하느냐? 여기 세모에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비수에서는 이런 캐릭터 친구들의 모양과 이미지 모양을 가지고 양개념을 같이 지도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개념을 가르쳐주는 학습의 제목을 다비스에서는 4단계 창의사고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캐릭터와 이미지를 같이 섞어서 이 수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도만 가르쳐 드리면 위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구분을 지어놔서 4단계라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숫자를 나머지 그림들로 변신시킬 수 있어서 전환사고를 시켜주다 보니까 4단계 창의사고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키즈나 빅토리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친구들한테 구체물을 사용해서 눈에 얘네들이 숫자 3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장면이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머릿속에서 3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자, 그래서 캐릭터 친구들을 소개해드리면 1에 해당하는 우리 귀여운 일봉이 친구. 자,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친구의 이름은 일봉이입니다. 2에 해당하는 친구는 코끼리가 변신한 촐싹이입니다. 그 다음 개구리가 변신한 숫자 3에 해당하는 쌩쌩이, 하마가 변신한 사랑이, 마지막 기린이 변신한 오동이. 자,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할 수 있게 친구들로, 캐릭터 친구들로 숫자 표현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 모양으로 수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미지를 또 알려줍니다. 우리 친구들의 뒷모습에 있죠. 일봉이의 이미지 이름은 콩 모양이고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촐싹이의 모양 이름은 아령, 땡땡이의 모양은 세모, 사랑이의 모양은 네모, 오동이의 모양은 별 모양, 오각형 아니고 별 모양으로 안 내려주세요. 요렇게 5개 모양을 기억하게 하고서는 이제 이 친구들이 동그라미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동이는 5개를 가졌으니까 5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같이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오동이와 별 모양은 5예요. 이렇게 약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네들이 이제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교구를 사용해서 맞추기 놀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자주 했었던 건데 이제 저를 보시고 제가 인형을 보여드렸을 때 질문을 듣고 맞는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는 원래 무슨 동물이었죠? 개구리. 자, 그럼 이 친구는 무슨 모양이에요? 네모 모양. 이 친구는 수로 말하면 5. 모양 이름은 수는 동물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이 우리 친구들은 안 보인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 기억만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자꾸 뇌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게. 해서 이런 놀이가 가능하게끔 교구도 드리는 거고 영상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보면서도 아이들이 배워볼 수 있어요. 잠깐만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예쁜 애기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아이들이 진짜 좋아요. 원체 노래도 좋아하는 연령이기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작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영상에 있는 그런 율동들을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지사들께서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방금도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 저도 한 수천 번 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일부러 짚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게 될 때에, 퀴즈 수업을 하게 될 때에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는 걸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하는 나는 멘트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율동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이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다비스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 친구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변신하는 거를 우리 다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너무 좋겠지. 그럼 한번 노래 들어볼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 어렵다고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율동을 하느니 요 말 한마디만 예쁘게 표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컨텐츠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길만 닦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를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나 모바일 핸드폰에서 다 보여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 컨텐츠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도 이용하시면 되겠고,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옛날에 그 유튜브에 유명했던 무슨 언니처럼 막 그렇게 해주는 컨텐츠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방금 그 인형을 가지고 변신하면서 했었던 그 학습의 어떤 머릿속의 사고의 과정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것 뿐인데요. 요렇게 네 가지의 정보를 막 변신시켜 가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에는 눈에 입력된 것은 인형이었지만 내 머릿속에 질문은 숫자로 대답해야 됐어요. 그러면 나 이거 분명 숫자 뭐랑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과 숫자 사이에 지금 제가 화살표를 표시한 것처럼 이걸 저는 이제 생각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생각의 길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과 지식 사이에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빠르게 전환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에 지금 이제 그물처럼 막 흐리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흔히 뇌과학적인 용어로 이제 시냅스라고 표현을 하고, 처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1000억 개 정도나 되는 그런 뇌신경 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아주 잘 연결이 될수록 영재 사고가 될 수 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수록 세포는 이 뇌세포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지워버려요. 죽여버려요.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딱 요 퀴즈 시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 할수록 처음에 많이 만들어져 있던 이 뇌세포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이제 놀이를 한 부분을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렸던 것 뿐이니까 그 외에 다른 놀이들도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해서 지금 1부터 5까지를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수를 배워봤다면 이제 나머지 숫자인 6부터 10까지 배워봐야 되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시 등장해요. 새로운 친구들이 등장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대신 2명씩 등장해서 합체되고 짝꿍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비수 개념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동이와 사랑이가 만나면 5, 4, 9입니다.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비수에서. 가르고 모으기 놀이 학습으로 가는 게 핵심이라고 하였죠? 우리 다비수에서. 그래서 수를 배우는 시간에도 수가 모으기 되는 개념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친구들도 2명씩, 모양과 숫자도 2개씩 합체 또는 짝꿍이 되어서 6, 7, 8, 9, 10을 만들었습니다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6, 7, 8, 9, 12예요가 아니라 만들었습니다라고 표현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야 아이들이 10은 5와 5로 만들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2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반대로
가르기가 되는 생각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8을 그냥 모양으로만 기억한 친구는 얘를 가르기 해봐봐 이랬을 때 우리 다비수를 했던 친구들은 8은 그러면 5와 3이 되겠죠. 또는 동수를 배운 친구는 4와 4가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배운 친구들은 8을 가르기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모양으로 기억하니까. 이런 식으로 양으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한테 8, 우리 숫자 놀이 즐겁게 잘하니까 그럼 8을 한번 분해해봐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긴 한데 이러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한 끗 차이가 모으기에 대한 경험을 시켜 주었느냐 아니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체물이 있으니까 이걸 눈으로 보여주면서 입력시키고 생각 속에서 반짝반짝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미지 모양을 가지고도 똑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죠. 별 모양과 세모 모양을 합체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8. 그치만 두 수를 모아주기부터 말하게 해주면 좋아요. 5, 3, 8 요렇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 수세기 3단계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동그라미 수를 하나씩 세는 거, 두 번째는 처음 나오는 수를 집합수로 세고 낱개로 세는 거, 나중에는 집합수로 세는 거. 요 세 가지 인증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오는 수는 5, 그 다음 6, 7,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세기도 같이 학습을 하면서 모으기 학습을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학습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는 이제 융합사고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가르기도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지금 수 배우는 시간 속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수카드를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 보게 하시면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제한적인 범위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스스로 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10이라는 숫자를 카드 3개로 4개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우리가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10개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여기 넘어오고 여기서 여기 넘어오고가 착착착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있어야 아이들이 뇌세포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놀이가 이렇게 봉다리에 들어서 볼품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창의력을 위한 학습 도구이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기까지 하신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4단계 학습에서의 수 배우는 학습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4단계 학습에 정리된 내용이에요. 1번 학습을 배우는 4가지 순서가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이 학습의 목표는 수의 양개념을 가르쳐주고자 한다라는 것이고 그 양개념을 어떻게 놀이처럼 가르쳐주느냐 1부터 5까지는 캐릭터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변신한다더라라는 변환사고 그 다음에 6부터 10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융합사고로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런 융합사고나 전환사고도 잘 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직접 놀이하는 것은 수카드를 가지고 수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더 빨라도 되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저 수카드 만든 것을 우리 친구들 만들고 흩어뜨리지 말고 놀이노트에다가 그대로 스티커를 붙이거나 모양을 그리거나 숫자 식으로 쓰게 하셔가지고 결과물로 반드시 남겨두시면 나중에 상담할 때도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재를 안 갖고 오고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좀 빨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10개의 숫자는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정리를 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6세 친구들 중에서는 사실 숫자를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그렇지만 우리는 숫자 모양만 알고 있을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도 가르쳐 주면서 학습을 일단 기초를 넣어 주신 다음, 그 다음 단계로 갈 건데 그게 바로 5종 원리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숫자들 사이사이의 관계를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 창의사고는 요 숫자 하나 너 어떻게 생겼니? 너 어떻게 만들 수 있어? 5라는 숫자 어떻게 만들지? 2와 3이었나? 4와 1이었나? 1과 2와 2였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만의 자기 자신만 좀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옆 친구가 궁금한 거죠. 너 3이야? 나 2인데 너랑 나랑 합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 관계가 이제 5종의 원리 안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1부터 10까지 수가 만나게 되고 모으기가 되는 경우의 수가 사실은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더 체계가 쌓일 수 있게 수학의 원리가 좀 쌓일 수 있게 저희가 5개의 주제를 가지고 만든 게 5종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숫자들을 모으기 가르기를 식으로 배우게 되는 게 5종의 원리가 되겠고요. 5종의 원리의 주제는 5개. 첫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1종은 동수 모으기. 한 손 안에 들어온 숫자를 똑같이 모아서 배우는 동수 모으기. 두 번째는 2종, 5 만들기인데요. 1부터 10까지 중에 가운데에 있는 5라는 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었던 5에다가 5보다 작은 수를 다시 더하여서 5 기준 커지기라는 수를 만들어 보는 게 3종이고요. 그렇게 3종에서 만들어진 수가 뭐예요? 6, 7, 8, 9, 10이죠. 얘네들을 동수로 모아보는 게 4종. 그 다음은 1부터 10까지 중에 마지막 기준수 10 만들기까지 요렇게 5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다비수 5종 원리라는 것은 이런 5가지 주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이거를 그러면 배웠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생기느냐까지 오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색깔을 2개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였죠.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초록색은 어떤 주제일 것 같아요? 동수에 대한 주제, 맞아요. 그러면 주황색 3개는 어떤 개념일까요? 기준수, 맞아요. 녹색은 동수 개념, 주황색은 기준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5종 원리를 배우고 났을 때 우리 친구들은 수의 동수 개념과 기준수 개념이 자리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원리를 식은 쉬워 보이지만 그게 정말 체화가 되기까지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가르쳐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씩마다 활동 수업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수 개념은 덧셈에도 사용은 되지만 배 개념과 반 개념 때문에 오히려 곱셈, 나눗셈에 좀 더 많이 활용이 될 개념이고요. 5 기준과 10 기준의 경우는 당장 빅토리에서만 하더라도 기준수로 가르기 하여 더하기, 가르고 모으기 개념이나 채우 개념에서 쓰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에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결국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원리가 5종 원리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리, 다비수 5종 원리는 기본수 1에서 10까지 10개의 수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그 연산의 기본셈을 가르쳐주는 5가지의 원리다. 근데 그 5가지의 원리가 키워드 2개, 동수 개념과 기준수 개념을 익힐 수 있다. 이 2가지 개념은 앞으로 4칙 연산을 배울 때에 핵심적인 내용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머릿속에 정리되셨죠? 다비수 5종의 원리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비수 5종의 원리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첫 번째는 동수고요. 두 번째는 기준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준수 커지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을 딱 정리해서 상담에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5종의 원리는 우리 아이들은 재미있는 활동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근데 활동 수업이라는 게 막 일어나서 애들이랑 술래잡기 하고 막 이런 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을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구를 사용하든지 정말 놀이를 하든지 모든 어떤 신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활동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퀴즈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내가 진행하려는 수업의 거의 절반 정도는 활동 수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만큼 놀이가 아이들한테 학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활동 수업 2번째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시작할 때에는 노래의 손유이나 율동으로 일단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처럼 기대하는 시간으로 이게 수업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날 배우게 될 주제를 다양한 활동 수업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개념을 좀 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게 그래서 뭐 배운 거야? 라는 걸 정리해 주려고 수판을 읽어보면서 그거를 정리하고 마지막은 교재 학습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좀 이해되셨을까요? 퀴즈 수업이 크게 4가지 스텝이다. 여기는 3번이까지 써있지만 첫 번째는 저희 다빗에서 만들어 놓은 노래를 같이 불러봄으로써 수업을 열어주시고, 그 두 번째는 그날에 같이 배울 주제에 대한 활동 수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날 활동 수업으로 배운 내용이 그래서 뭔데? 라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판 읽어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 교재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그 4가지 스텝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안에서 각 주제에 맞게 어떤 놀이를 하면 되겠는지를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씩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수 모으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노래에 맞춰서 손유희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손 동작을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고 처음 보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1, 2, 2, 2, 4. 오,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1, 1, 2, 2, 2, 4, 3, 3, 6, 4, 4, 8, 5, 5, 10. 아이들 앞이라고 부끄러우실 게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손가락 펴는 것도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 이런 거 하는 애 아닌데. 근데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하면서 하셔도 아이들 전혀 저는 왜 이렇게 오버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지금보다 더 높여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즐거운 다비스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짬밥이 몇 년인데 지금. 그래서 노래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즐겁게 아이들한테 수업을 시작해주면 아이는 벌써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시동이 부릉부릉 걸리는 거야. 아, 오늘은 선생님이랑 뭘 좀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노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러본 이 동수라는 거는 쌍둥이 수가 만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수로 합체되어 나오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놀이를 해볼까 이러면서 손유희 놀이는 방금 노래에서 해보았던 이런 손 동작을 노래는 1, 2, 3, 4, 5 순서니까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손을 보고 우리 친구 동수 말하기 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2, 2, 4.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것도 놀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에 이어진 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는 이미지 주사위가 있고 숫자 주사위가 있는데 이미지 주사위를 먼저 사용해 주셔서 동수 모양을 보여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수로 읽어보게 하시면 돼요. 1, 1, 2 이렇게 읽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2, 2,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약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가 모아질 때에는 수학 박사님들이 우리 전 세계 사람들과 약속하자라고 하면서 약속한 모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겼고 더하기라고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수가 모아질 때 그 사이에 더하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2 더하기 2 요렇게. 그리고 두 개가 모아져서 답을 말할 때에는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말하면 돼요 라고 그 식을 읽어보는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계산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가르쳐준 거예요. 수가 모아지게 될 때에는 더하기를 숫자 사이에 넣어서 읽는다. 그리고 그 더하기는 수가 모아진다, 합체된다라는 약속이에요 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1종에서부터 배웠던 이 약속을 5종 끝까지 이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5종에 가서도 2 더하기 3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수가 합체되고 있어요. 여기 사이에 뭐 넣기로 했죠?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모으기가 더하기라고 말하는 게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0.5초밖에 걸리지 않는 학습을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좀 반복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도 아이에게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일종할 때 모으기가 덧셈이라는 걸로 약속한다더라 이렇게 알려주었고요. 게임 두 가지, 동수 게임과 아이앤그라운드 게임이 있습니다. 동수 게임은 그냥 어떤 리듬감만 주기 위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동수 게임 준비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피아노를 치듯이 야!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하면 동도로동동동동동 동수모기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동수 게임 준비 야! 시작! 동도로동동동동동 동수모기 3, 3 5, 5 좋아요. 동도로동동동동동 동수모기 2, 2 1, 1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나죠? 알고 있던 게임 같지가 않죠? 이렇게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애들한테 잘 해봐. 동도로동동동동동 동수모기 3, 3 5, 5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막 목소리도 높이고 동작도 크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돼요. 저 그거 못해요 하면 평생 못하시니까 오늘 여기서 많이 함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앤그라운드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박자를 타는 거예요. 이 네 박자를 타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에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3, 3, 5, 5, 6, 6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사정에 가면 그리고서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냈던 3, 3 다음 박자에 하나, 둘, 셋, 6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해봐야 감을 잡으실 것 같으니까. 자, 아이앤그라운드 시작! 아이앤그라운드 동수모기 3, 3 하나, 둘, 셋 4, 4 하나, 둘, 셋 한 번 더 5, 5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우리는 좀 쉬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박자도 타야 되고 문제를 들었다가 정해진 박자에 또 대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안 익숙해요. 그래서 요거를 차근차근 우리 아이들한테 동수 게임 먼저 하고 아이앤그라운드 게임 그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 아이앤그라운드 게임은 동수 게임에만 제가 적어놓기는 했지만 다른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아이앤그라운드 숫자 만들기 3, 4 하나, 둘, 셋, 7 5, 7 12 이런 식으로 해서 모으기 게임으로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수를 배우는 마무리쯤 한 3주차나 4주차 되어갈 때 또는 2종으로 넘어갔더라도 가르기에 대한 개념을 같이 반드시 넣어주세요. 동수 모으기는 나중에 뭐랑 연결이 돼요? 곱하기의 개념, 동수 가르기는 반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니까 나누기 학습에 대한 것도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박자감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이앤그라운드 동수 가르기 하나 둘 12 6, 6 8 4, 4 좀만 더 52 26 두 개 넣어야 돼요. 2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수 가르기도 이렇게 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저기 4종 이후에 가서는 이 동수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특히 빅토리의 경우는 17, 18권쯤인가요? 나누기 2 개념 나올 때 자연스럽게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퀴즈가 아닌 우리 빅토리까지 생각하면서 놀이를 진행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판 읽는 것은 5종 원리 끝나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순서가 이런 활동 수업들을 진행하시고서 놀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이거야 라는 식으로 수판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2종으로 넘어갈게요. 5 만들기 노래 첫 번째 1절 나올 때는 제 손 보시고 2절 나올 때는 같이 하시면 돼요. 1, 4, 5, 2, 3, 5 3, 2, 5, 4, 1, 5 5, 0, 5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다. 요즘 그 MBTI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 T고 S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아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공감하는 거는 학습되었고 어쨌든 애교가 없는 사람인데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애도 안 키우는데 이렇게 됐습니다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이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동 수업은 주사위 게임, 주머니, 놀이, 꼬물꼬물 게임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사위는 이제 우리가 보여주었던 요 주사위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이미지에 어떤 짝꿍수가 와야 5가 될 수 있겠는지 우리 친구들이 대답하면 돼요. 대답할 때에는 보이는 수와 말을 해야 되는 것까지 같이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 만들기 합시다. 2, 3, 5 이렇게 말해주자는 거죠. 답만 말하면 3만 기억하게 되니까 자, 5 만들기 합시다. 4, 1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4, 1, 5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세 친구들은 좀만 하면 사실 금방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변형하죠. 선생님의 질문 속에서 캐릭터로 물어봤다. 예를 들어 오동이 만들기 라고 보면 우리 친구들도 캐릭터로 대답하고 별 만들기 하면 이미지로 대답해야 되고 5 만들기 이러면 숫자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만큼은 방금 읽어본 대로 5 이렇게 하면 되고 캐릭터와 이미지는 그냥 짝꿍수만 말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동이를 만들자. 아니, 밥 먹을 시간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4가 보이니까 짝꿍인 일봉이를 얘기해야 돼요. 이해됐죠? 오동이를 만들자. 쌩쌩이가 나와야 돼요. 제가 오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쌩쌩이라고 캐릭터로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별 만들기 합시다. 그렇죠. 이미지로 말했잖아요. 제가 별이라는 이미지를 말했으니까 아령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5 만들기 합시다. 4, 1, 5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아이들이랑 하시면 아이들이랑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큰 걸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거로 보여드리면 이미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캐릭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사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업 현장에서는. 자, 오동이를 만들자. 일봉이가 나와야 돼요. 오동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둘 다 보여드릴 수 있고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화나신 거 아니에요? 자, 별 만들기 합시다. 아니요. 5 만들기 합시다. 1, 4, 5. 별 만들기 합시다. 콩이 나와야죠. 자, 집중력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사위 놀이가 이렇게 5 만들기를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거를 세 가지로 보여드린 거예요. 캐릭터로 대답하기, 이미지로 대답하기, 수로 대답하기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 주사위는 지금 수가 어떤 수가 모아져야 짝꿍이 되겠느냐라는 합체 모으기에 대한 개념이었으면 주머니 놀이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예쁜 복주머니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안에 물건 5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방울 같은 거 또는 이런 큐브 모양 같은 거.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세어보면서 넣어요. 하나, 둘, 셋, 넷, 5. 5개를 넣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몇 개 넣었지? 5개요. 자, 선생님이 몇 개를 꺼냈어요? 1개. 그러면 이 안에 몇 개가 남았을까요? 4개. 보이지 않았음에도 생각해서 5개 중 하나가 나왔으니 4개가 남았네요. 5는 1, 4 이렇게 가르기에 대한 멘트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5 모으기 가르기에 대한 놀이가 주사위 놀이와 주머니 놀이를 통해서 다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이 주머니 놀이는 3종에서까지도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꼬물꼬물 게임은 지금처럼 기준수는 짝꿍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1 하면 4, 5 하면
이거를 빨리 대답할 수 있는 스피드 퀴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작이나 박자감만 타주시면 돼요. 그래서 꼬물꼬물꼬물 꼬물꼬물꼬물 5를 만들자. 1 5 3 0 2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꼬물꼬물 게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놀이는 역시 이 주사위 놀이처럼 5 만들기에서 멈추지 않고 6, 7, 8, 9, 10까지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금 보세요. 벌써 동수 게임에서 주사위 놀이와 아이앤그라운드 게임 배웠죠? 여기에 주머니와 꼬물꼬물까지 하였죠? 벌써 놀이가 4, 5개로 누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동수와 5 만들기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5, 6가지 놀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 그때에 맞는 주제는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놀이 진행해 주면 되겠고, 이제 또 3종으로 넘어가 볼까요? 3종에 가면은 우리 4단계 창의사고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는 하나 시계 형태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자, 3종 여기는 노래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한 손으로 왼손으로 5를 고정하고 반대 손으로 5, 1, 6, 5, 2, 7, 5, 3, 8, 5, 4, 9, 5, 5, 10.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삼종이 제일 쉽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사위 놀이, 주머니 놀이 2종에서 나왔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사위 놀이 똑같이 진행하시되 이제는 6 만들어 보세요. 9 만들어 보세요. 따라서 숫자로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 만들기 합시다. 4, 2, 6. 7 만들기 합시다. 2, 5, 7. 8 만들기 합시다. 4, 4, 9. 뭔 소리요? 정신 차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6, 7, 8, 9, 10을 만드는 놀이를 마음껏 진행하시면 돼요. 이미지로 하시고 숫자로 하시고 2가지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6, 7, 8, 9, 10 만들기가 5 만들기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르고 모으기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 수를 가르기 하는 생각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 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여기에 5 만들기를 위해서 5개를 넣었죠. 6 만들기라면 6개를 넣어주시고 8 만들기라면 8개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 중에 선생님이 빼는 개수와 안 보이지만 남은 개수를 말하게 해서 똑같이 멘트 정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8 만들기였다. 그러면은 8은 2, 6 요렇게 말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소리 내어 말하게 하는 학습이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우리 아이들 입에서 말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요렇게 3종까지 얼른 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종에서 만든 4종 동수 모으기로 넘어갈 건데요. 노래로 시작할 텐데 4종만큼은 우리 약속 동작이 있죠. 노래를 위한 동작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수 모으기라 함은 2개의 수를 만들어야 돼서 1부터 5까지는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는 6 만들어 보세요. 2개의 수를 사용하여 1개를 만든 것 뿐이죠. 근데 이쪽 손으로 6도 만들어야 되고 이쪽 손으로도 6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약속 동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체를 하기로 하고 5, 1,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손으로도 5, 1, 6 이렇게 아이들이 약속을 할 수가 있죠. 얘는 1, 1, 얘는 6,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 잘 피세요. 자, 그래서 6, 6 하나 더 펴서 7, 7 8, 8, 9,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 10은 10, 10 요렇게 10 하나, 10 둘 잡았다 요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박수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에 맞춰서 진행해 볼게요. 오잉? 자, 요렇게 뒤집어서 표현을 하고 가운데로 모으기 준비 시작. 6, 6, 12 7, 7, 14 8, 8, 16 9, 9, 18 10, 12, 10 한 번 더 시작. 6, 6, 12
7, 7, 14, 8, 8, 16, 9, 9, 18, 10, 12, 10.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종만큼만 손유를 위한 약속 동작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다비수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야 이거 77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겠죠. 자, 다비수 안에서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놀이할 때 해주시고 그거를 그대로 손유이로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수에서처럼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저기 다시 하나, 둘, 셋. 8, 8, 16. 하나, 둘, 셋. 10, 10, 20.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놀이하시면 되는 거예요. 4종에 왔으면 이제 1종, 4종 다 누적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 1, 2. 하나, 둘, 셋. 6, 6, 12. 하나, 둘, 셋. 3, 3, 6, 하나, 둘, 셋. 7, 7, 14. 맞아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은근히 집중을 필요로 하죠. 정신 똑띠 차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유이 놀이까지 진행하시면 되고요. 주사위는 우리 4개의 주사위를 다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미지 모양으로. 자, 근데 배치가 조금 독특합니다. 양 끝으로 이렇게 별 주사위를 배치하게 해주시고 빨간색 주사위를 가운데로 배치를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띄워 놓았다가 가운데로 모으기를 하면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7, 7, 14 요렇게 10은 양 끝에 별 주사위를 보고 가운데를 보면 자연스럽게 1의 자리가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요렇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읽어보자. 시작. 9, 9, 18. 그럼 우리 친구들 받아 올림 셈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별 주사위만 보면 10이고 빨간색 주사위만 보면 1의 자리가 되겠으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시각적으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르고 모으기 방식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종에서. 5 기준으로 가르기 하여서 기준수끼리 나머지끼리 이렇게 모아주고 있는 거죠. 요 4종에서 주사위 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만들어 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잘 하게 되면 우리가 일부러 동수를 안 만들고 그냥 던지면 랜덤으로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9, 7, 16 맞죠? 요렇게 우리 아이들이 받아 올림 아니어도 얼마든지 수를 생각할 수 있는 놀이가 됩니다. 그래서 책상에 붙여놓고 던져서 나온 숫자 재빨리 말하기. 요렇게 놀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주사위 놀이가 요렇게 확장이 될 수 있고요. 자, 챈트. 우리 지금 이 4종에서만큼은 조금 복합적인 아이들의 학습 개념이 들어가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1종에서는 1종 개념만 놀이를 해주었는데 4종에 옴으로써 앞서 배웠던 2가지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모르는 개념은 아니고 아는 개념을 같이 동시에 생각해보는 연습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챈트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챈트를 말해야 되는 그 과정은 6을 3종 기준으로 가르기 하여서 5, 1, 5, 1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르기를 해보니 동수가 눈에 띄어요. 5, 50, 1, 1, 2 그렇게 해서 10과 2를 모아야 6 더하기 6은 12가 됩니다. 이 흐름을 챈트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3가지 스텝으로 적어놨는데 챈트를 처음에는 2인용이라고 해서 앞뒤 양옆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은 1인용 혼자서 손동작을 하는 거, 그 다음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손동작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 이렇게 3가지 스텝으로 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자, 일단은 약속 동작 말고 우리 이렇게 오리지널 6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번 친구 짝꿍들을 이제 찾아주시고 제 멘트와 함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6 더하기 6은 5, 5, 10 이러면서 5끼리 박수 짝. 1, 1, 2 12 그 짝꿍들과 같은 손끼리 이렇게 박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6 더하기 6은 5, 5, 10 1, 1, 2 1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77로 다시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준비, 시작! 8 더, 아니, 뭔 소리예요? 미쳤나봐. 자, 7 더하기 7은 5, 10, 2, 4, 14.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잘 상상해요. 우리 친구들이 손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2인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 손 동작을 그대로 혼자서 하는 게 1인용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저를 보시고 마지막에 이것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왜? 5, 10, 112 하고서 12 이렇게 직접 수를 만들어 보는 거까지만 하면 됩니다. 12, 14, 16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66으로 시작. 6 더하기 6은 5, 10, 112, 1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7 더하기 7 시작. 7 더하기 7은 5, 10, 2, 4, 1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은 손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생각의 흐름으로 말로만 하면 됩니다. 자, 8 더하기 8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8 더하기 8은 5, 10, 3, 6, 16. 벌써 손이 가만히 못 있겠죠? 이렇게 아이들이 손 사용 안 찍고 이제 생각으로 할 수 있게 이어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연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스텝을 거쳐서 같이 했다가 혼자 했다가 손 사용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이용해서 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종 텐트였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벌써 많은 놀이가 지금 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것 말고도 이 퀴즈를 통해서 제공하는 놀이들이나 교구 사용들은 더 있어요. 더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시는 교구를 가지고 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이제 마지막 5종이고요. 5종은 노래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온 오늘의 노래는 10이 만들어질 때 7, 3, 10이라고 하면 그때 7은 2, 5와 2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7, 3, 10, 5, 2, 3도 10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수, 세 개의 수가 다 가사에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요거는 동작 없이 그냥 같이 불러보면 됩니다. 아이들이랑. 일단 노래만 조금 들어볼게요. 9, 1, 10, 5, 4, 1, 90, 8, 2, 10, 5, 3, 2, 90, 7, 3, 10, 5, 2, 3, 10, 6, 4, 10, 5, 1, 4, 10, 5, 5, 10, 10, 1, 2, 3, 4, 10, 5, 5, 10, 10, 1, 2, 3, 4, 10.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수, 세 개의 수로 10 만들기 이렇게 같이 하면 되고요. 요거 할 때 이제 충분히 노래만 가지고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간단한 동작을 넣어도 돼요. 옆 친구하고 9, 1, 10, 9, 4, 1도 10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뭔가 몸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을 넣어서 아이들이 기억하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놀이로 넘어가서 주사위 놀이, 꼬물꼬물 게임 앞서 2종에서 만났던 놀이가 다시 등장했고요. 주사위 놀이를 알려주실 때에는 5가 2개 있어야 10이 된다라는 개념을 알려주신 상태에서 주사위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별 주사위, 하나는 빨간색 주사위를 사용하여서 지금 보이는 거에 별이 하나 더 되려면 어떤 짝꿍수가 와야 될까라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5, 1, 4, 10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노래 가사에서처럼 하나 말해주기 위해서 5, 1, 4, 10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한 번 더 말한다면 요거 하나로 합체하여서 6, 4, 10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사위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하나 말해봅시다. 시작! 5, 3, 2, 10, 그 다음은 요거 하나로 합체로 8, 2, 10.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입으로 말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주사위 놀이고 꼬물꼬물 게임은 앞서 했었던 꼬물꼬물 10을 만들자. 9, 8, 2, 5, 5, 4, 6, 0,
이런 식으로. 뭔 소리예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속도를 빨리 해가면서 이 짝꿍수를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 큰 숫자이긴 하지만 종이컵에다가 수를 한 자릿수를 적어서 랜덤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놀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은 10 만들기 할 거야. 이러면 여기 나오는 숫자를 보고 짝꿍수를 말하면 돼요. 놀이 방법은 사실은 원리는 주사위랑 똑같으나 종이컵으로 바꿔서 사용만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0개의 주사위로 여기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써놓고 10 만들기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두 자리 숫자가 써서 그런데 4가 써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6 대답하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9가 써 있어요. 그러면 1 얘기하면 되는 거고 해서 간단히 종이컵으로도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간단하면서도 소지하기 좋고 하는 교구에서는 저는 종이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놀이를 진행하고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수판으로 읽는 방법 한 번은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림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차례대로 읽으면 되는 수판 여기 준비되어 있고 우리 1번이라고 써있는 이 가림판은 5종의 원리를 학습할 동안에는 언제든지 꼭 사용하게 되는 번호의 가림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종 1, 1, 2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112,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C까지 읽으면 되고요. 2종 아래쪽에 있어요. 1, 4, 5, 1 더하기 4는 5. 더 아래쪽으로 오면 여기 3종 5, 1, 6, 5 더하기 1은 6. 옆줄로 넘어가서 6, 6, 12. 좀 내려오면 9, 1, 10 이렇게 해서 5종의 원리를 요 가림판으로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얘가 항상 꼭 들어가 있었고요. 5 만들기와 10 만들기가 가림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5 만들기, 10 만들기. 그 퀴즈용 교구에는 5 만들기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 학원용에는 10 만들기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뒷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네모칸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다가는 그 투명 박스 테이프나 무슨 시트지 같은 거 붙이신 다음에 보드마카로 썼다 지웠다 하면서 활용을 해주시면은 앞뒷면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5 만들기 그러면 4, 1, 5 2, 3, 5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6 만들어 볼까요? 4, 2, 6 8 만들기 3, 5, 8 9 만들기 요렇게 해서 6, 7, 8, 9, 10도 가림판으로 꼭 읽어주시면 되시겠고요. 10 만들기 시작 3, 7, 10 5, 5, 10 식으로 말하면 1 더하기 9는 10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5종의 원리를 할 동안에 가림판을 꼭 읽어서 오늘 내가 놀이를 한 것이 바로 이거를 배운 거야 라고 정리를 꼭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교재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교재가 안 물어보고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교재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주에 5, 6페이지 정도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하는 시간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아이들한테 오늘 배우게 된 주제와 연관해서 얼마든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중에서 요런 큐브 모양 나무로 된 원목을 팔아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 이미지 스티커 대짜리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큰 주사위랑 똑같은 패턴으로 붙이시면 요거 휴대하기가 좀 좋기 때문에 요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스티커 말고 여기다가 이제 연꼬리가 있는 그 10, 30, 50 이런 숫자들을 적으시면 큰 수로 또 동수 모으기 5종 원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112에서 10, 10, 20, 235에서 20, 30, 50 그리고 100짜리까지 가도 좋아요. 112, 100, 100, 200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까지도 이 주사위 안에서 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원목 이 큐브 주사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목 큐브 원목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게 이게
쌓기나무, 맞아요. 그렇게도 나오고 하면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안전 소재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시면은 하나의 또 휴대하기 좋은 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키즈에서 제공해드리는 교구는 이렇게 4가지 구성이 있어요. 앞서 보셨던 캐릭터 인형, 그 다음 이미지와 수주 사이 8개, 수카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수카드가 한 봉지에 60개가 그거는 홈스쿨링 버전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맹하실 때 받으시는 개수는 240개입니다. 앞서 70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개별로 도구만 사실 경우에 70개 한 봉지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현수막은 5종의 가림판 요렇게 지금 6개가 들어가 있는데 홈스쿨링은 5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5와 10을 쓰지 않고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서 5, 10까지 숫자를 써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가맹하실 때 받는 물품으로 따졌을 때 6개의 가림판 키즈에서 6개 있었을 것이고 학원용은 13개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오프라인 수업에 사용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온라인 컨텐츠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안에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사이트를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자, 요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 눌러서 로그인 하시면 되시고 다비수 수업할 때, 한글 수업할 때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다비수 수업 클릭했을 때 요렇게 K1 5세 부분, 밑에 K2 6세 부분, K3 7세 부분 요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 중에 우리 하나 3호를 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컨텐츠가 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요 숫자가 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주차에 보실 수 있는 컨텐츠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많죠? 그리고 2주차에 넘어가면 이만큼, 3주차, 4주차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 주차의 영상 구성을 보시면 매번 똑같진 않지만 개념 영상, 신체, 이건 거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지, 개념 알려주는 정도, 퀴즈, 교구 사용법, 교재 설명까지 이렇게 컨텐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아까 왜 이거 안 되면 영상으로 보여주자라고 했던 게 요 컨텐츠를 말하는 건데 특히 요 영상을 보여주면 제일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전설의 보물을 찾아라 오동이와 친구 지금 6, 7, 8, 9, 10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틀어주거나 아이들더러 집에서 보라고 하는 거죠. 잠깐 보고. 이곳은 수화광이 남긴 전설의 보물이 잠들어 있다고 알려진 섬이다. 수화광은 전설의 보물을 비밀의 방에 숨겨놓았다는데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자들은 탐험가 아인스에게 섬을 조사해 부탁했어요. 요런 스토리텔링이 저희가 영상에 다 넣어놨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쌤이 앞에서부터 쭉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1, 2, 3, 4, 5대도 있고 비밀의 방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아이들은 재미있는 거죠. 굉장히 집중해서 잘 봅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조금 더 보면은 그래서 아인쌤은 탐험을 도와줄 친구들을 불렀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전설의 자 해보실까요? 좋아요. 요런 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런 동작들과 제스처들이. 만나면 분께 어떤 해서 요거를 꼭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고 또는 아이디 비번을 아이들한테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앱 상에서 유료 컨텐츠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도 뭐 한 달에 구독료 뭐 얼마씩 해가지고 해서 제공을 하실 수도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이 컨텐츠로 대신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다 이 말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교구를 사용한 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수업에 와서만 할 수 있는 놀이들로 채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교재 하나 볼게요. 앞서서는 관련된 노래나 뭐 개념 영상들이 나올 거고요. 어떤 숫자일지 함께 알아보아요. 교재 설명 영상이에요, 지금. 오성이가 제일 먼저 만난 친구는 이영등이 1번이에요. 1번이에게 마법사님이 준 과자를 전해주고 있어요. 책 하나에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넣어서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5페이지를 할 때에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교재까지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영상에서 재밌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보고 나서 영상을 이렇게 교재를 하게 해도 되고 한 페이지 보고 나서 하게 해도 되고 그건 얼마든지 조절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여기까지 지금 다비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앞서 6세가 배우는 이 범위가 사실은 7세한테도 적용이 되고 5세한테도 적용이 되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거에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키즈 연령의 포커스에 맞춰서 수업을 하신다면 재미있게 어떻게 활동 수업 위로 할 수 있겠느냐에 이제 맞춰서 수업을 하신다면 앞서 보셨던 이런 교구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영상 컨텐츠도 이제는 풍성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온라인, 오프라인 도구를 모두 다 활용하셔서 다비수를 수업하시면 쉽게 이제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제 퀴즈 수업 조금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오후까지 또 우리 선생님의 노하우를 들으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한글로 넘어갈게요. 바로 한글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글방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교과 과정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라는 시간을 겪기도 했고 여러모로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서 한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짚어보겠습니다. 퀴즈 교육 좀 자세히 할 때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들으시면 되고 가볍게만 넘어가면요. 저희 한글방글 퀴즈 아이들이 배우는 한글방글은 원리로 배우는 놀이 한글이라는 게 컨셉입니다. 앞서 다비수에서도 놀이로 배웠고 한글도 놀이처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한글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기에 앞서 언어 학습을 할 때에 공통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언어 4대 요소 중 듣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듣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 넘어가느냐? 엄마라고 하는 말하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형태는 없지만 소리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영역의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고 말하기를 잘하고 이제부터는 책을 봐야 되겠으니까 읽기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쓰기를 배우게 되겠죠? 여기는 문자라는 형태가 있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듣고 말하기는 무형의 형태, 소리 영역, 읽고 쓰기는 문자 영역,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글을 배우는 최적의 연령의 시기가 키즈 5, 6, 7세, 특히 5, 6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5, 6세 친구들은 지금 현재 두 영역 중에 어느 영역에 있을까요? 소리 영역에 있을까요? 문자 영역에 있을까요? 맞아요. 형태는 없지만 소리 영역에서 듣고 말하기를 참 잘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도 더 미디어를 많이 보고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을 잘해요. 그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5세랑 얘기하는 건지 6세랑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좋게 말해서 말이 빠른 것이지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 말대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말로 못 따라가겠어요? 6세들을 요즘은. 그게 이제 미디어의 힘인데 유튜브가 하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소리 영역에서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을 이제
문자의 형태로 책에서는 어떤 모양일 것이냐라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글자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시작이 되겠는데 그때 이제 한글방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도 책을 읽지 못하고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를 크게 뽑아본 게 첫 번째는 스마트 기기가 발달을 하면서 풍성한 미디어 자료 때문이기도 합니다. 글자를 읽어야 되는 환경이 없다 보니까 글을 읽는 시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도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 한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국어 과정도 바꿔놨습니다. 1학년에 들어가면 자음, 모음 배워요. 한글을 배워요. 거기다가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지났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아이들이 말도 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러한 환경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이나 한글 학습을 늦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책임지겠다 쭉 말했고 교과 과정에도 있어요. 자음 배우고 모음 배우고 자음, 모음 합치고 받침 배우고 읽고 써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인데 수학책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수학 익힘책 보세요. 국어 시간에 자음, 모음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거 글자 읽을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과정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렇지만 수학은 뭐 어차피 숫자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라고 넘어가면 이제 요거는 안전한 생활이라고 이제 규칙 생활을 배워야 되는 교과 내용 보시면 글밥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아이들 읽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한 상황이고 일일이 이거를 다 아이들한테 읽어보기 연습시켜, 쓰기 연습시켜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은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 학습이 제대로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학교에서는 가르쳐 준다고 하여서 배워보고는 있으나 어머님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한글 학습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 체계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환경 속에서 알 것이고 방과 후로 남겨서 한다든지 과제를 많이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결론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떼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좀 늦었다 할 때 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요즘은 문해력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었던 건데 이 문해력의 진짜 뜻은 두 가지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부분과 읽고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해석 이해하는 능력만 흔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읽어내는 능력과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글자를 알아야 되고 글자를 알려면 자음, 모음을 알아야 되겠죠? 자음, 모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소리값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리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방글은 이 세종대왕님께서 글자를 만들어낸 제자 원리 그대로 소리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를 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들 어릴 때 영어 알파벳 배울 때 파닉스 배운다라고 하면 단번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A 하면 모양의 이름을 A라고 하는 거고 실제 발음은 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에가 들어가도록 apple, and 영어 선생님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영어 선생님 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 에라는 소리를 가르쳐주는 영어 파닉스와 같이 우리 한글도 이렇게 따로따로 소리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히읗이라는 이 모양은 소리로는 흐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아라는 모양의 소리는 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흐와 아 소리를 합쳐서 흐아 하 요렇게 소리로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글 파닉스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니은은 받침으로 들어가면 니은의 은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 소리와 은 소리를 합쳐서 한 요렇게 소리가 조합이 되는 것을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게 이제 저희 한글방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리로 배웠을 때의 장점은 간단하면서도 원리가 조합이 되는 어떤 그런 패턴과 좀
규칙성만 찾으면 아이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씨앗이 되는 그 안에서 이제 확장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아이들이 단어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읽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읽기가 스스로 되게끔 하려고 소리값으로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한글을 구성을 보면 앞서 보셨던 대로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세 가지 구성밖에는 없고요. 자음에 들어가는 글자의 개수 19개, 모음에 들어가는 개수 6세 기준으로는 이중 모음까지 포함해서 21개입니다. 그리고 받침은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시옷 받침이나 디귿 받침이나 같은 소리가 나는데 소리 개수로만 따지면 7개의 소리가 됩니다. 모양의 개수로는 더 많지만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소리값을 먼저 배우고 조합을 배우면 그다음부터 이제 아이가 글자를 읽어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음과 모음의 각자의 파닉스와 같은 글자의 소리값을 배우는 게 이 한글방글의 시작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단계가 이렇게 소리 조합으로 배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읽은 글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는지 연상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단어가 있고 스스로 떠올리는 단어도 말하게 해서 어휘력을 조금씩 확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글의 원리대로 배우다 보니까 좀 빠르게 배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는 중에서의 단어의 어감이나 어휘의 강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창성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왜 처음에는 로봇처럼 읽잖아요. 나는 지금 한글을 배웁니다. 이렇게 뭔가 의미가 이어지게끔 읽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한글을 배웁니다.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소리내어 말해볼 때 그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배운 장점이 거기도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한글 방글이라는 거는 한글 파닉스를 배우는 것처럼 소리로 글자를 배운다라는 것이고요. 글자를 배울 때 첫 번째는 자음, 모음, 받침의 소리를 각각 따로 배울 것이고 얘네들을 배우고 나서는 조합의 단계로 들어간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규칙과 패턴을 우리 아이들이 말해보면서 익혀나가는 순간이 되는 건데요. 그때 내가 말한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 어떤 단어였는지를 이제 생각으로만 있었던 그 무형의 소리를 모양으로 보게 되는 순간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가위의 가가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4단계 창의사고에서 이 지식과 이 지식을 연결할 때 사고력이 확장된다고 했었죠. 언어학습에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태가 없이 내 귀에서와 머릿속에 맴돌았던 그 무형의 소리가 이 모양이구나 라고 연결이 되는 순간 딱 지식이 또 연결이 되면서 언어에 대한 사고력도 이제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서 그런 점들을 이제 배우게 될 때에 사용하시게 되는 교구와 그 원리를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좀 또 간단히 훑어보고 넘어가면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이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실 때 모음의 경우는 양의 원리로 만드시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기본 글자 천, 지, 인,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조합해서 위아래 양옆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위쪽 방향, 오른쪽 방향이 붉은색이 있는 양의 원리고 왼쪽과 아래쪽이 음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곧 점심시간인데 자 배가 꼬르륵 꼬르륵 거려요 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배가 꾸르륵 꾸르륵 거려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좀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드나요? 꼬르륵과 꾸르륵 중 꼬르륵의 오가 양의 요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밝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꾸르륵은 우니까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꼬르륵은 배가 고픈 귀여운 상황이고 꾸르륵은 먹고 난 후에 이제 화장실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감 차이가 이미 이 한글을 만들 때부터 담아두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저도 굉장히 보면서 놀라워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그렇네요 선생님. 그러면서 애들이 그래요. 토끼가
깡총 뛰어간다라는 거는 되게 작고 귀여운 애가 뛰어가는 것 같은데요. 껑충 뛰어가는 거는 돼지 토끼가 뛰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뚱뚱한 애가 뛰어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알려주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의 원리가 그렇고 그 원리에 이제 입각해서 재미있게 또 친구들처럼 느낄 수 있는 모음이라는 친구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음이 천지인으로 조합이 된다라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노래가 있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동글동글 하늘 동그란 모양 하늘을 닮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표현해요. 납작납작 은은 납작한 모양. 이는 찰 돼가지고. 뾰족한 모양 하늘을 닮은 이이이 바람 닮은 신기한 모음에서도 소리 나지요. 신기해요. 이렇게 해서 원리가 담긴 가사의 노래를 그 영상 그 홈스쿨 컨텐츠에서 아이들한테 들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자음으로 넘어가서 자음은 19개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5개로 나뉘어지고 5가지의 소리군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라고 해서 어금니에서 소리가 난다 하여 어금니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받아보시게 될 자료 중에 요렇게 이제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에 근해할 때 획 추가해서 크레파스 그래서 요렇게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강의 자료니까 이렇게 보시지만 현장에서는 요 미니북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끝 소리라고 해서 라고 얘기를 해보면 혀끝이 천장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기역의 뒷모양에 보시면은 느티나무 할 때 드럼통 할 때 요렇게 해서 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예요. 혀끝 소리. 그 다음은 요 미음이 기본 모양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그래서 입술 소리. 해서 여기도 이제 그 입술 모양처럼 형상을 해놨어요. 위엔 입술, 아랫 입술 요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스 해볼까요? 이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오면서 나오는 이 사이 소리 요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얘는 목구멍이 울려요. 그래서 목구멍 소리예요. 요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위치 5개에 따라서 이렇게 자음의 소리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미니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5개로 구성이 돼 있고 모음 2개, 자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값 배울 때 이용해 주시고 여기도 이제 자음이라는 친구와 같이 배우되 관련된 노래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이제 그림과 함께 이미지 연상으로 해서 대표되는 그림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합니다. 소리값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지는 잘 떠올리고 이 소리를 잘 못 떠올리니까 연결시킨 거예요. 소리와 이미지를. 그래서 나중에는 이미지를 안 보여주고 응앙할 때 유모차의 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처음에 주는 거고 자음도 마찬가지로 그느드르 무브스와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매칭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근해할 때 크레파스의 느티나무의 요렇게 드럼통의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나게끔 매칭을 한 단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그림을 사용해서 지도를 해주시고 나중에 바꾸더라도 이 그림을 사용해서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지도할 때 이렇게 소리 군별로 나는 단어들끼리 묶어서 지도하시면 되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이 소리를 배우는 단계가 가장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미니북도 사용하시겠지만 이 미니북
또 있고 더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요 한글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수판처럼 한글판을 저희가 제공하니까 그 판에다가 가림판을 사용해서 읽어보게 하시면 됩니다. 모음판의 경우는 요 가로 사이즈로 된 것 하나인데 이응으로 그려져 있는 거를 글자에 가져다 대시면 글자가 완성이 되고 읽어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단어와 함께 말하면 돼요. 오는 오리 할 때 오니까 오리 할 때 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 글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위아래 양옆이 기본 모음을 읽어볼 수 있고 대각선에 있는 글자가 요 단모음끼리 합쳐진 이중모음 글자 요렇게 해서 의자 할 때 의, 의사 할 때 의 이런 식으로 읽어보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글자들도 있어요. 언어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아지는 거는 모아지는 대로, 그렇지 않은 거는 아닌 대로 이제 그림과 함께 기억을 하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애는 에스키모 할 때 에라고 기억하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의 애는 애벌레 할 때 애 이렇게 기억하게 하면 구분하기가 좀 쉽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칠판에다가 적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기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이게요. 그래서 골고루 아이들한테 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판을 사용해서 읽어주시면 간단하고 더 넓은 범위의 글자를 읽어보시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사용해 주시고 아이들은 요거의 반절 사이즈로 교재 세트 구매했을 때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보내서 읽어보는 환경을 또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이렇게 해서 모음을 배우는 글자판이 가로 사이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세로로 된 것이 3개가 더 있어요. 하늘색, 보라색, 연두색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글자를 가지고도 또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요? 같은 파란색에다가 자 요렇게 가져다 대면 지금 그라는 글자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그림이 뭐였죠? 그 소리가? 그네 할 때 그 얘는요? 오 맞아요. 크로펠라 할 때 그 얘는 왜 안 나오지? 빨강이 안 보여? 너는 왜 안 나오니? 가운데로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실까요? 네.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네. 마이크 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티귿이에요. 그러면 트럭 할 때 트. 얘는 치읓이에요. 셔츠 할 때 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선생님은 그냥 손만 따라다니면 우리 아이들은 모든 글자를 읽어낼 수 있는 되게 쉬운 조작은 쉽고 학습 효과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되겠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학습하게 해주실 때 미니북하고 한글판을 사용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단계 조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조합은 원리가 그냥 하나뿐이에요. 앞에서 배운 자음의 소리와 모음의 소리를 그냥 합쳐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네 할 때 그, 아버지의 그아, 가. 그네 할 때 그, 어머니의 거 이렇게 소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 글자판으로 그대로 사용하실 때 이제 옆에다가 보드마카로 글자를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음은 아로 고정된 상태로 자음이 바뀌어가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과 아가 합치면 그아, 가. 디귿과 아가 합치면 드아, 다. 히읗과 아가 합치면 크아, 하. 이렇게 해서 이 소리가 하구나. 하마 할 때 하예요. 하하하 할 때 하예요. 라고 단어를 연상할 수가 있죠. 이제는 그다음부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읽은 글자와 알고 있는 단어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합해서 읽는 원리는 이 한 가지뿐인데 읽어봐야 할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개의 자음과 10개의 기본 모음을 합쳐서 읽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9 곱하기 10, 190개가 되겠죠. 그거를 그냥 선생님들께서 틈날 때마다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양을 나누어서라도 하시면 되죠. 오늘은 가나다, 내일은 마바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만 해주시면 되고 읽고서 생각나는 단어까지 말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앉으시게 되면 특혜를 얻으셨습니다. 자, 글자를 읽고 생각나는 단어를 겹치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째 눈길이 여기까지 갔네요. 자, 우리 9분께서 단어 겹치지 않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까요? 그아, 가. 가가 들어가는 단어 하나씩 겹치지 않게 말하겠습니다. 가위, 가수, 가지, 가지, 가오리, 아싸 가오리, 가시나무, 가자미, 왜 생선이 걸리면 가마, 가먹군, 예? 가마꾼, 가방. 오, 하나도 안 맞추고 됐어요. 오. 자, 가 좋아서. 재밌는데 써야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휘량이 늘어요. 이런 식으로 한글방글의 수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글자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수업을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스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스케이트를 제시를 해요. 근데 아이들 입에서 스가 들어가는 단어 많이 나와요. 뭐가 있더라? 스케이트, 스키, 스마트폰, 스타벅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애들 우리는 스타벅스 외국어라고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엄마랑 많이 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단어를 유창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받침 없는 것까지 배우다가 받침이 들어가서 이제 조합이 되면 글자의 개수는 더 많아지겠죠. 방금 190개의 종합에서 7개가 조합이 되면 190 곱하기 7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글자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활용하는 가림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들어가는 받침의 경우 요렇게 고 비읍의 소리는 읍 소리입니다. 고읍 고 그러면은 이 글자는 곱하기 할 때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받침이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는 단어들이 더 많아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읽어볼까요? 그냥 곤, 콧, 꽃, 골, 놋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한 글자를 적어보는 게 뭐예요? 받아쓰기. 그 연습도 같이 하는 거예요. 볼, 옴, 뭐죠? 코도 안 쓰지만 읽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한글판과 6개의 가림판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보게 할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의 경우의 수가 11,172자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만자학습 도구라고 이렇게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음이 없는 글자와 자음이 있는 글자를 이렇게 읽어보게끔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틈날 때마다 그냥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읽어보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자기도 재미있어야 되니까 교재 자체가 입체 교구를 만들게끔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비수는 이제 풀어보게끔 했지만 한글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칼선 따라서 접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비수와 마찬가지로 컨텐츠의 노래를 틀어주고 그 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개념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사용하실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 수업을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 교재 만들기를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배울 수 있는 교재 중에 하나예요. 활동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 그네 할 때 그와 아버지의 아가 합쳐져서 그아 가 느아 나 드아 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 스스로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주사위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예를 들어
맞나요? 아, 이거는. 이제 요렇게 글자 조합을 했다. 그러면 스어, 스어, 서. 요렇게 해서 서가 들어가는 단어 뭐 있을까요? 서울. 또 서 뭐 있을까요? 서산. 얼마요? 서산. 아, 서산. 야, 서산을 아는 5세 친구들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밑으로 가게 되면 소.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는 건데 재밌잖아요.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활동복으로 만든 게 한글방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